전국에 대설과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5cm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등 전국에서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모두 72건 접수됐습니다. 밤새 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아침 출근길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만 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행렬이 이어져 시장 불안이 이어졌다는 것이 추진 배경입니다. 과거사 갈등으로 인한 관계 악화로 8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오늘 재개됩니다. 경제안보정책과 경제 분야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안에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한동훈 비대위에 닻을 올릴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체포된 경복궁 최초 낙서범들은 10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따라 범죄를 저질렀던 20대 피의자는 예술행위라고 우기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미술관에서 예술품을 훔쳤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출근길 한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추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말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무장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찬바람이 불 때면 살이 아릴 정도로 추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5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는 한파 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고성 향로봉의 기온이 영하 24.2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37.7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대관령 영하 17.8도, 서울 영하 13.5도, 대구는 영하 8.1도로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7도, 전주 영하 4도, 울산은 영하 2도로 종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이미 10에서 2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 많은 곳에 최고 60cm 이상, 전북 서부에도 많게는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남 서부에도 2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휴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요. 올겨울 최강 한파는 금요일인 내일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두꺼운 외투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보온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영하 10도 아래 강추위가 몰아닥친 수도권과 인천, 강원 등에서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등 전국에서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모두 72건 접수돼 이 가운데 45건에 대해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피해 건수는 서울, 경기 63건, 강원 13건, 인천이 3건 접수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도로 통제도 충남 4곳, 전남 2곳 등 지방도로 6개 구간 통행이 제한되고 있고 10개 국립공원, 201개 탐방로 진입도 막혔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눈길을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객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버스 운전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미끄러운 눈길 탓에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2시에서도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나들목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2시 10분쯤엔 충남 서천군 서해안 고속도로 춘장 나들목 인근에서 목포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화물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등과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차량이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으면서 한때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연내 비상대책위 출범을 목표로 새 지도부 구성 논의에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한동훈 장관을 지명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한동훈 비대위의 닻을 올리게 할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 모든 길이 처음부터 길은 아니었다며 정계 입문을 시사한 한동훈 장관이 이틀 연속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치 신인에 대한 우려를 적극 반박했던 전날과 달리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마음이 좀 독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돼서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이미 애둘러 표현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덩달아 한동훈 추대론도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마지막 여론 수렴 절차로 마련한 상임고문단 간담회의 중지 없이 한동훈 비대위로 모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을 이순신 장군의 여당의 총선 승리를 명량해전에 비유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한 장관 추대를 반대하는 선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찬반이 분분하던 당 안팎의 여론 역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장관의 조기 등판이 도움이 될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던 비윤계의 목소리는 잦아든 반면 친윤계 인사들은 한동훈 후의 출범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기류입니다. 열쇠를 진 윤재욱 권한대행은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은 마쳤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숙고를 통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추대 명분이 어느 정도 쌓인 만큼 당내에서는 윤재욱 권한대행이 연내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이번 주 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독소조항을 집어넣은 악법이라는 한 장관 발언을 두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는데 여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사 한동훈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면 과거 본인이 몸담았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했던 건 뭐냐고 따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너 자신을 알라.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찬성 여론이 다수인 특검법을 여태껏 발목 잡은 건 여당이라며 총선에 맞춰 선전선동용 악법을 마련했다는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 발언 이후 여권 안팎에서 불거진 총선 이후 특검론 역시 꿈도 꾸지 말라며 예고대로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을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의 발언은 에둘러 가지 않고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여당 또한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한 장관 뜻과 무관하게 당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법안 통과 반대는 물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받긴 사건이 또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선 추가 협상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동훈 장관 말대로 독소 조항을 빼고 특검 수사를 총선 이후에 진행하는 방안은 충분히 야당에 역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겁니다. 한 장관은 별다른 말을 보태지 않았는데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한 게 수사 지침을 준 거란 비판에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몰카 공작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명품 가방 논란 수사 상황 역시 지켜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연말 김 여사 관련 현안이 전국 뇌관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여야는 진통 끝에 합의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R&D 예산을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 등을 고려해 6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부처 요구 대비 78% 삭감된 새만금 관련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각각 3천억 원씩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이르면 오늘 발표합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합의한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주식 양도세 기준이 우리 시장 규모에 맞지 않게 낮아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매도가 이뤄지고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정부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마지막 단계, 즉 라스트 마일이 지금까지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어제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회에서 물가 상승률은 완만하게 둔화해 내년 연말쯤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경기 부진에 이어 국내 기업들은 내년 1월의 경기도 내수, 수출, 투자 모두 부진한 트리플 악화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내년 1분기 수출 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내 경제가 2달 연속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수출 회복세의 고용 흐름도 회복되면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1월 경기 전망을 물어보니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91.1로 지난달보다 2.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SI 전망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지난달보다 긍정적이고 반대면 부정적이라는 의미인데 지난해 4월 이후 22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망이 모두 기준선 아래로 부정적이었고 내수와 수출, 투자도 19개월 연속 트리플 악화를 예상했습니다. 가계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여력이 소비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2.1%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기 반등폭이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수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2천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내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는 97.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무선 통신기기 등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1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가 지난 11월 달에 증가세로 반전됐습니다. 그 선행지표로 많이 쓰이는 게 수출 상담과 계약입니다. 반도체 세부 지표 중에 반도체 상담과 계약 지수가 147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 설비 증설에 따른 과잉 공급으로 석유 제품의 수출 환경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내년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할당 관세 연장과 금융 지원을 포함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과거사 갈등으로 인한 관계 악화로 8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오늘 재개됩니다. 외교부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오노 케이치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안보정책과 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 지역 다자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피의자들이 10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군과 B양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낙서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지난 16일 경복궁을 찾아가 스프레이로 특정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범행 전후로 돈을 5만 원씩 2번에 걸쳐 나누어 받았고 스프레이는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낙서로 훼손돼 복구 중이던 경복궁 담벼락에 추가로 낙서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던 20대 남성이 앞서 전시회 예술품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경복궁역 인근 미술관에서 전시된 예술작품이었던 모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훔친 물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고 인증하는 사진과 범행 과정 또 경찰 조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경복궁 담벼락 낙서 범행 뒤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곧 천막이 쳐지고 마감되니 자신의 전시회에 오라고 썼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낙서일 뿐인데 다들 너무 심각하다며 자신은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수억 원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미리 챙겨간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은 등굣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변을 당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4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겁니다. 남성은 아이를 그대로 옥상으로 끌고 가 도망가지 못하게 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휴대전화를 빼서 부모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면 현금 2억 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부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옥상에 있던 아이는 묶인 테이프를 풀고 다친 곳 없이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눈 가리고 그냥 올라갔다고 옥상을 끌고 갔고 테이프로 문을 묶었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꽉 묶질 않아가지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풀고 나왔었어요, 동생이. 당시 남성은 아파트 건물 아래층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이 출동한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당시 미리 챙겨간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 추적을 따돌리지 못하고 인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부정부패로 잘린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해 다니다 정부의 취업 실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해임 전에 자신이 밀어준 회사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는데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들어간 새 직장도 잃게 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한 공공기업체 과장이었던 A씨는 문서를 위조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다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민간업체 이사로 취업했는데 당시 특혜를 받았던 그 회사였습니다.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 B씨는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어치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1년 말에 공직을 떠났습니다. 그런 뒤 퇴직 전 본인이 일했던 부서와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비위로 해직된 공무원 1,500명의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대표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4명,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는 6명이었습니다. 5급 사무관은 물론이고 공직유관단체 가운데서는 대표이사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비위 면직자는 재취업을 5년 동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 부패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과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규정 위반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과거 공직 때 받은 처분 내용을 의무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채용 기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사혁신처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하고 있지만 4급 이상 고위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 여부를 조회한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점검을 병행하여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근로 같은 생계형 임시직 취업자 2명을 뺀 나머지 12명에 대해 취업 제한 위반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한 상태에 있는 5명은 해당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훔쳐 운행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시외버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 반쯤 경남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주차된 시외버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훔친 버스를 운행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5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아이가 돌 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지만 큰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은 여전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9만 9,900여 명이었습니다. 한 해 전보다 14.2%가 늘어났습니다. 2011년 이래 11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특히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가 5만 4,240명으로 한 해 전보다 28.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빠 휴직자 비중은 27.1%로 1년 새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명 중 3명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가 12,8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 나이가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석 달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추세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6+6 제도는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로 확대되고 휴직 급여도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 들어가면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데 보통 그럼 40대 정도인데 보통 버는 돈에 비해서 육아휴직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드니까 가장 쓰기가 힘듭니다. 육아휴직은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육아휴직한 아빠의 소속이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인 경우가 70%, 엄마의 경우는 60%였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을 추가했고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북한이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구를 넣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서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6.2의 지진 직후 높이 2m 안팎의 진흙이 한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안 액상화 현상에 따른 피해로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포항 지진 때 처음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마을 출입문이 진흙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손에 쥐면 줄줄 흘러내릴 만큼 질어서 중장비에 의존해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我的身高呢是1.66米，我站在这儿看淤泥的顶部根本就看不到。 18일 자정 무렵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직후 이 마을에 높이 2.5m 안팎의 진흙이 덮쳤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파묻히면서 주민 20명이 실종됐고 아직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我差不多就是10分钟之后到这个村子的，然后呢，已经呢这个泥浆呢已经是开始翻到这个地方了。 지난 2017년 우리나라 포항 대지진 때도 관찰된 적 있는 집안 액상화 현상에 따른 피해입니다. 强震发生之后，地下这种深处的这种含水的这个沙土有一种强烈液化的现象。 이번 간수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확인된 것만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호 작업에 4,000명 넘게 투입됐지만 야속한 한파는 72시간 골든타임마저 단축시켰습니다. 门牙人员呢，由于失温也可能会导致这个一些重伤员在没有被救出来之前就失去了生命体征。 400차례 넘는 여진의 복구 작업도 더딥니다. 8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 대부분이 무슬림이라 구호품 조달마저 평범하지 않습니다. 最重要的是御寒的物品，帮助灾民御寒的物品，衣物、被服，同时呢还有新增的食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씩 긴급 구호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도 182억 원에 달하는 당비를 털어서 보탰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중국 위순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 다수의 서예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는데 일본인이 소장했던 한 점이 국내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돼 온전히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김정희 기자입니다. 이 귀한 작품 19억 5천만 원 낙찰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위순 감옥에서 쓴 붓글씨 한 점이 안 의사의 유목 중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막판 2명의 입찰자가 전화응찰로 치열한 경합을 벌여 추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낙찰된 유목은 용과 호랑이의 웅장한 모습이 어찌 지렁이와 고양이 모습에 비하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시원스럽고 당당한 필치가 특징으로 안 의사의 상징인 손바닥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저희가 약 180회 달하는 메이저 경매를 진행하는 동안 안중근 작품이 출품된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총 7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으로 인해 끝내 집필을 마치지 못한 동양평화론에 이 작품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또한 처음 공개된 작품인 만큼 관심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 소장자는 일본인이었는데 국내 소장자가 낙찰을 받아 113년 만에 고부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경술년 3월 위순 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라는 문장이 쓰인 점으로 미뤄 제작 시기는 1910년 3월로 추정됩니다. 안 의사는 사형을 선고받은 1910년 2월 14일부터 3월 26일 순국하기 전까지 감옥에서 많은 글씨를 쓴 것으로 알려져 그중 한 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 의사의 유목은 현재 국가가 보물로 지정한 것만 31점에 달합니다. 이번 유목도 보물로 지정되려면 지자체가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뒤 지자체의 신청으로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밤사이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출근길 한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 보이는데 출근길 체감 추위 어떻습니까? 네, 올겨울 최강 한파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얼굴이 얼얼하고 손이 무척 시린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9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요.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는 한파 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비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고성 향로봉의 기온이 영하 24.7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대관령 영하 18.4도, 서울 영하 13.9도, 대전은 영하 12.2도로 곳곳에서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7도, 전주 영하 4도, 대구는 영하 2도로 종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 많은 곳에 최고 60cm 이상, 전북 서부에도 많게는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남 서부에도 2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휴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요. 올겨울 최강 한파는 금요일인 내일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두꺼운 외투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보온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서해안 지역엔 대설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가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밤사이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강하하고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대설 피해를 예방하고 출근길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및 재빙 작업을 빈틈없이 해달라면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서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밤사이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 일대에서 잇따라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충남 지역을 지나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잇따라 사고가 나면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교통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선 구분이 힘들 정도로 눈 쌓인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5톤 대형 화물차는 앞부분이 크게 훼손됐고 화물칸에도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고가 난 건 새벽 3시 반쯤. 충남 당진시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나들목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차량들까지 줄줄이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이제 덤프 트럭들이 차량들이 쭈루룩 서 있어가지고 길이 조금 나 있어서 좀 트고 들어갔더니 이제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승객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추위와 밤새 쌓인 눈으로 사고 처리도 쉽지 않아 이곳을 지나던 차량 모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진 나들목에선 앞서 새벽 2시에도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또 새벽 2시 10분쯤엔 충남 서천군 서해안 고속도로 춘장 나들목 인근에서
목포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화물 트럭이 가로등과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역시 눈길 교통사고로 추정됐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차량이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으면서 한때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며 2주 이상 공전을 거듭하던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이 어제 타결됐습니다. 야당이 증액을 주장한 연구개발, 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을 일부 증액하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당일 극적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18일 만입니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정부 제출안보다 4조 2천억 원 줄이고 그만큼 또 증액을 논의해 전체 예산 총액은 기존 657조 원 규모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안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 R&D 분야 예산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강화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신 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0.6조 원을 순증한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며 전액 삭감돼 영원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3천억 원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요구 예산 대비 78% 줄어든 전북 지역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됩니다. 과정을 다 말하면 아마 둘이서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 과정들은 다 이 합의문 한 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최종 예산안은 일부 항목의 예산이 늘어난 만큼 외교 분야 공적개발 원조 ODA 예산 등을 일부 깎는 명세서 조정 작업을 거쳐 오늘 추가로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신 어제 본회의에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정쟁에 가려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예산안 지각 처리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처리를 두곤 또다시 날선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예산안 관련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처방되는 첩약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마약류를 투약하고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가해자는 마지막까지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망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구호 조치도 없이 달아나 구속 기소된 신모 씨. 조사 결과 사고 당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뒤
의사 만류에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 진심을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신 씨는 시민들이 차에 깔린 피해 여성을 구하려 안간힘을 쓸 때도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현장을 벗어나 다시 병원을 찾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 여성은 석 달 넘게 뇌사 상태에 있다가 지난달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도 이어졌는데 검찰과 신 씨 측은 도주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 씨는 사고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뺑소니는 아니라며 사고 이후 성형외과를 다시 찾은 건 도망이 아니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직후 엄벌 촉구 여론이 형성되자 신 씨가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평생 뉘우치겠다며 울먹였지만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인정을 한 후에 이제 사과를 해야지, 자기가 이제 불리한 조건이나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유족들은 사실상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라며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의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강제동원 피해자 고 양영수 씨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 만으로 당사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민자들이 미국 혈통을 파괴하고 있다고 또 막말에 지탄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미 공화당 지지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y're destroy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ey're destroying the fabric of our country. And we're going to have to get them out.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뉴햄프셔주 선거 유세에 이어 이민자를 겨냥해 또 막말했습니다. 히틀러가 자서전 나이투쟁에서 독일인 피가 유대인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고 한 혐오 발언을 연상시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 등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돼 콜로라도주에서 진행되는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 대법원 판결도 현지 시간 19일 내려졌습니다. Somebody participating in engaging in an insurrection against the Constitution can't hold office agai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 ruled that applies to Trump.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Donald Trump is a qualified candidate for the presidency, and he has every right to be voted on, and more importantly, all voters have a right to choose him if they want. 이러한 트럼프 사법 리스크에 미국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이 58%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의 64%는 그래도 트럼프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2차 휴전 협상이 중재국들을 통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는 성명을 내 강경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마스는 이 조직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휴전 협상을 위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제거와 인질 석방,
가자지구로부터의 위협 종식 등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플랫폼 목록에 대규모 성인 콘텐츠 사이트 3곳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티에리 브루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포르노허브와 스트립챗, 엑스비디오 등 성인 사이트 3곳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후 미 ABC 방송의 필라델피아 지역 채널 소속 취재용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와 함께 타고 있던 사진사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미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유로콥터 기종의 취재용 헬기는 밤 9시쯤 뉴저지 해안 지역을 촬영하고 돌아가던 중 필라델피아 남부 외곽 숲 지대에 추락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재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에서 재산을 가장 많이 늘린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였다고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했습니다. 포브스가 집계한 2023년 가장 많은 부를 얻은 10명의 억만장자를 보면 현재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의 순자산은 올해에만 1,0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8천억 원이 늘면서 총 33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에서 99년생 동갑내기인 이른바 구구즈 트리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한층 성장하면서 세 선수 모두 V리그를 대표하는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우리카드 김지한은 팀의 에이스였던 나경복이 이적하면서 올 시즌 배구 선수로서 새 인생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상 첫 주전을 맡았는데 국내 선수 가운데 득점 1위에 팀은 줄곧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승부욕구와 집중력도 강해서 동갑내기 라이벌들과의 맞대결에선 아직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해도 성진이가 되게 잘하는 게 느껴졌는데 약간 제가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했는데 또 그게 또 잘 된 것 같아가지고요. 한국전력의 임성진은 지난 2라운드에서 생애 첫 MVP를 차지하며 구구주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갔습니다. 포지션과 신장, 좋은 탄력과 빠른 스윙까지 김지한과 닮은 꼴인데 수비에선 한 수 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한두 번씩 이제 계속 극복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2m 대형 거포 대한항공의 임동혁은 전체 공격 성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팀의 외국인 선수 링컨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근 교체 없이 뛰고 있는데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 맞대결하는 아포지 스파이커로 거두고 있는 성과라 더 값집니다. 힘든 부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또 제가 그만큼 믿음에 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9년생) 트리오로 절친이자 라이벌들이 펼치는 뜨거운 선의 경쟁이 V리그의 활력소를 넘어 대표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를 많은 배구인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